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의 세상 답사기 뉴스 브리핑 오늘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행복해 보이시네요. 저야 뭐 늘 행복하죠, 뭐. 네. 아니, 네. 책이 드디어 이제 실물을 영접했습니다. 네, 24일부터 봤습니다. 네.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예쁘게. 혹시 갖고 계신 거 없으세요? 제가 첫 책, 네네. 저 갖고 있군요. 네. 요 책인데요. 예. 예뻐요, 예뻐요. 네. 그러니까 딱 받았는데 네. 일단 묵직하고 네. 크기도 크지만 안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도표라든지 너무 괜찮더라고요. 책을 쓰신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드신 것 같아요. 무기라뇨. 이걸로 한 대 맞으면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책으로 무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네. 예, 지적이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네. 아무 말 대잔치가. 아무튼 책을 보고요.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지혜로라는 출판사에 나온 것들인데 재개정판이죠. 네네. 네. 2014년도 초에 나왔었고요. 원고는 2014년도에 다 넘겼었죠. 그때도 되게 좋았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송사무장님, 송일장 대표님께 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네요. 정말 잘 만드셨어요. 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정말 책을 열심히 쓰셨는데 네. 딱 책을 출간과 동시에 너무 지금까지도 가슴 아픈 사고가 있어서 세월호 네. 사고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못 하셨잖아요. 딱 일주일. 네. 네. 아유, 갑자기 울컥하네. 네. 네. 딱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일주일 네. 만에 아무튼 경영경제 1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졌죠. 근데 네. 이제 워낙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칼럼을 그거 위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제 책을 팔던 말던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건에 너무 그냥 취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리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벌써 그게 5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그 사건도 없어 5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네. 네, 그랬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이번 책은 또 많은 분들한테 더 어떤 사랑을 받기를 저도 네.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안 타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 뭐 현재 얘기, 미래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냥 누가 읽어도 좋은 책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투자서라기보다는 부동산 인문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부동산 분야, 재테크 분야가 아니라 인문학 쪽에 갖다 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을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책은 없을 것 같고요. 입지 분석을 이렇게 하고 부동산 투자든 뭐든 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제 책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저는 네. 사실 그 소장님한테 네. 궁금한 책이 또 있어요. 뭐예요? 궁금하다기보다 잘 나갈 것 같은 책을 제가 지금 한번 네네. 기획을 드리면 음. 매일 글을 쓰시잖아요. 네. 그런 비법이 뭔지 정말 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소장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글을 쓰실까. 네. 그게 제일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법과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네. 자기 PR 하는 방법. 그걸 두 개 엮어서 내시면 책이 굉장히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거 네. 되게 하나로 묶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책 2권이네요, 벌써. 따로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궁금해요. 매일 쓰시는 거는 진짜 가계부도 3일을 못 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글을 그렇게 매일 쓰실 수 있는 힘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길죠. 뭐 긴 얘기가 있을 텐데 뭐 칼럼으로 풀긴 그렇고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볼까요, 그걸로? 네. 네,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글쓰기, 책쓰기 강의를 할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개정판까지 포함해서 제 책으로는 8번째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조가 있죠. 공조까지 하게 되면 지금 14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많이 낸 편이죠. 많이 낸 편이고 이렇게 또 책을 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배웠어요. 또 글쓰기랑 책쓰기랑 다르구나. 또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배웠고요.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었고 출판사 분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게 출판사 사양은 또 이렇구나. 또 메이저는 이렇구나. 또 1인 출판사는 이렇구나. 이런 것들 배우면서 되게 많이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마케팅 조사를 20년째 해오고 있는 사람이라서 마케팅 분야 같은 경우는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홍보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제 홍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수도권 알뜰 부동산 답답하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 좋은 글과 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답 차원에서 출간 강연회 하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8월 3일 날 네. 하고요. CJ 그 상암동에 있는 CJ 빌딩이 있는데 누리꿈 스퀘어라는 한 500명 들어가는 큰 강의장에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뭐 예스24 내지는 이제 교보문고 뭐 이런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아마 이제 지혜로라는 그 출판사 포스트에 아마 그 모집 공고가 있고 책을 구매하시고 구매하신 그 서점에다가 서평을 써주시던지 그런 것들을 올려주신 다음에 그 링크를 아마 댓글에 올려주시면은 아마 거의 뭐 선착순으로 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많이 올려주신 분들 위주로 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날은 좀 이전에 강의하지 않았던 내용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혼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고 책에 있는 내용을 엮어서 제가 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기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조선비즈 기사고요. 학교 없어서 이사해야 하나? 서울 곳곳 학교 유치전. 서울 지역 곳곳에서 학교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 신설과 배정을 놓고 집단 행동을 하거나 갈등을 벌이는 아파트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9개 아파트, 답심리동 18개 아파트, 용두동 2개 아파트 등 총 29개 아파트 주민들은 전농, 답심리, 명문구 유치 촉구 1만 명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 지역은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 일대로 2003년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지정 이후 새 아파트가 들어섰다. 기부 체납을 통해 학교 용지도 마련됐지만 풀만 무성한 빈 땅으로 몇 년째 방치돼 있다. 고등학교 이전 및 설립을 두고 교육청과 지역 주민 간 시각차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 유치전이 치열하다고 하는 기사네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맨날 뉴스를 듣기는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학교가 부족한 건가요? 이 주민들 의견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네. 기존의 학교 위치가 있을 거고 지금 부족한 지역들은 신규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돼서 과거보다 인구나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크게 증가한 지역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학교가 있는 지역들은 아마 개발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학교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글로 출퇴근이 아니라 이제 등하교를 하겠죠. 근데 이제 신도시처럼 크게 개발된 입지에서는 학교가 필요한 건 맞잖아요. 보통 이제 초품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 환경이 주변에 있어야 더 시너지가 나고 편리할 텐데 많이 걸어가야 되면 불편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아파트 밀집으로 개발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서로 십시일반해서 용지를 이제 기부 체납을 하고 거기다 학교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하고 그게 이제 인허가 다 나면은 거기다 학교를 짓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 돈도 들어가지만 민간 돈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했는데 네네. 지금 2003년도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주는 입지가 이쪽이 아니라 지금 기존 학교가 있는 입지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뭐 택지개발지구에다가 학교를 만들게 되면 기존에 있는 학교 주변들은 워낙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더 인구가 줄 거거든요. 학생 수가. 그쪽은 또 폐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쪽을 폐교를 하고 이쪽에 개교를 하게 되면은 그쪽은 또 소수이긴 하지만 또 입주민의 불만들, 그러니까 거주민들의 불만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폐교시키고 이쪽을 개교시키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모든 지역이 인구가 동시에 늘어나면은 계속 개교만 하면 되니까 편한데 여기를 개교하는 순간 저쪽은 또 폐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풀 의미는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사람이 많이 사는 이런 택지 지구 같은 경우는 학교가 필요해요. 지금도 과밀학급이거든요. 신축을 해줘도 과밀학급이에요. 그럼 당연히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단지로 2,000에서 4,000세 정도 되면은 학교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대부분 여기 기사에 언급됐던 단지들 같은 경우는 2,000세대가 아니라 지금 뭐 고덕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고덕주공 3단지 하나만으로 4,000세대가 넘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잠실시형 뭐 여기 지금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6,000세대가 넘었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몇천 세대거든요. 그래서 요 단지 하나 입주민들만 가지고도 학교 하나가 필요한데 단지 몇 개가 연합해도 좀 학교가 없다 보니까 아까 언급하신 기사 있잖아요.
전농동 소재 9개 아파트잖아요. 네. 그다음에 답신이 소재 18개 아파트예요. 그리고 용두동 소재 2개 아파트인데 그럼 총 다 해서 29개 아파트예요. 그쵸? 그러면은 100명씩만 잡아도 2,900명이잖아요. 근데 1000세대 단지면은 거의 3만 세대 가까이 되는 것들인데 거기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런 데들은 학교를 해주는 게 맞고요. 그럼 이제 폐교할 것인가 아닐까,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적은 데들을 그것만 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폐교가 어렵다고 하면은 조그맣게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복지잖아요. 어차피 교육 가지고 저희가 수익 작업을 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들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안 닫는 건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많은 쪽에다가 다 해주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 언급된 지역 중에 재밌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덕주거 3단지가 이제 아르테온이라고 내년에 입주를 할 텐데 4,000세대가 넘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요 4,000세대 간지 안에다가 새롭게 그 초등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이름이 이제 그 고2 초등학교예요. 네. 고2. 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고이왕의 고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이제 네. 이게 고덕주거 3단지잖아요. 네. 밑에 길 건너 남쪽으로 보면 이제 그 고덕 자이라고 있습니다. 네. 6단지인데 거기는 또 단지 내에 고1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럼 이해 네. 아시겠죠? 이제 고3 초등학교만 생기네요. 그럴 것 같아요. 고덕동에 제일 먼저 생긴 초등학교가 고1인 것 같고요. 네. 이게 고덕동에 두 번째로 생긴 초등학교인 것 같아요. 고1 네. 초등학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큰 단지가 생길 때는 그냥 제일 좋은 것들은 단지 안에다 학교를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4,000세대가 넘잖아요. 네. 제가 아까 2,000에서 한 3,000세대 정도가 초등학교 하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지금 단지 하나만으로도 이미 과밀학급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고2 초등학교가 생기게 되면 옆에 있는 또 단지들이 다 글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또 이 고덕주거 3단지 아르테온 집주민들이 다른 단지에서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좀 민원을 넣었나 봐요. 그런 것들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겨도 과밀인데 안 생기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죠. 아무튼 이런 초등학교를 큰 길을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단지들은 좋은 단지입니다. 그만큼 그럼요. 예, 그 네. 다른 단지에서 글로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좋은 단지들이니까 그런 것들만 보셔도 이제 교육 프리미엄이 있는 단지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고덕 같은 경우는 입주가 되게 많아요. 고덕 주공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 주상복합, 고덕 센트럴 프루저, 고세프, 예, 그것도 있고요. 아무튼 이 고덕에는 입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고덕에 분양하는 그런 입주 물량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은 이것들이 시세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전세가나 매매가가 상승하는 시장에서도 조금 많이 오르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쪽 그 입주 물량 관련한 기사고요. 다음 네. 기사는요. 또 있나요? 네. 분양가 상한제 영향. 음. 계속 몇 주 동안 이게 굉장히 많은 그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결국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네네. 입주 폭탄, 강동구도 전셋값 꿈틀. 최근 서울 전셋값이 심상치 않다. 강남구, 서초구에 이어 하반기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마저 강보합세로 돌아섰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 적용하면 분양가가 더 떨어질 것이란 불안 심리가 작용하면서 전세를 눌러앉으려는 수요가 더 늘었기 때문이다. 입주 폭탄 강동구 매매가 전세가가 오른다는 기사잖아요. 네, 기사 그러네요. 내용은. 네네. 그래서 제가 저희 몇 달 전에 내내 얘기했던 헬리오시티 기사 때는 또 한동안 계속 전세가 내린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매번 기사들이 일주일 간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네. 2주는 올랐다라고 또 오른 기사가 나오고 네. 또 다음 주에 또 내려가면 또 내렸다고 또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일정 기간, 뭐 한 달, 두 달 이런 것들 지켜하면서 체크를 해보면서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올랐다가 내렸다 하더라도 지그재그로 내려갈 수 있고 또 지그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입주 물량이 많긴 해요. 그래서 다 실거주할 게 아니면 임대를 맞춰야 될 텐데 그런 경우는 전세나 월세를 내놓을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맞춰야 되는 부분들인데 기사 내용은 뭐냐면은 일단은 마음이 급하신 분들,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미 매도를 다 하셨거나 네. 이미 전세를 다 세팅을 해놨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실제 자가로 입주할 분들을 하고 전세 시세를 좀 높게 받지 않아도 괜찮은 분들이 일반 남았기 때문에 크게 전세 물량이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강동구 고덕동 주변에 있는 구축 같은 경우는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건 신축들이기 때문에 신축으로 옮겨가는 수요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신축은 뭐 일단은 기존에 있는 구축들보다는 조금 더 인기가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긴 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제 보합이라든지 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전세가 지금 5억에서 5억 5천 정도 한대요. 34평 기준으로. 네. 그럼 34평 기준으로 매매가가 얼마냐면요. 지금 이제 한 11억 전후에요. 한 12억 정도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자기가 자가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줄 경우에는 돈이 한 6억 원 정도 필요한 거예요. 6억 원, 7억 원 정도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출로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매로 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대출을 좀 받아서 월세를 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실거주로 이 고덕 쪽을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도 다 넘어가 볼까요? 예, 지금 고덕그라시움 곧 입주할 텐데 4,932세대예요. 와우. 야, 대단합니다. 네. 마을이 하나 생기는 거죠. 예, 이게 지금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원래 11억이었는데 네. 최근에 13억까지 올랐대요. 예. 네.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동시에 생기면 네. 이게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보합일 텐데 네.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거래가 막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개 거래가 된 것 같고 좀 평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뉴시스 기사고요. 네. 강남 집값 잡겠다더니 신길 노량진 뉴타운 분양가 상한제 불똥. 정부가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강남뿐 아니라 신길, 노량진 등 비강남권 재건축, 재개발 예정 단지들도 사정권에 들었다. 조합원들은 신중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칫 비강남권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강남 집값이 늘 핫 이슈잖아요. 강남 집값 잡겠다고 하는데 주변 지역에 이제 불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예요. 우려가 된다. 네. 이것도 다 그 머리 좋으신 분들이니까 계획에 다 있으신 것이었겠죠.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하고 네. 시장을 보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론으로 공부한 거랑 실제 상황이 그런 거랑 다른 것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수치적으로 보는 거랑 현지에서 그걸 느끼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양임적인 게 있고 정성적인 게 있어요. 저희도 이제 아파트 개발 조사나 수요 조사할 때 정량 조사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성 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정량 같은 경우는 수요가 몇 개 있어, 공급이 몇 개 있어. 그래서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맞으면은 이제 수요 찼어, 끝.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들을 정성으로 가게 되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은 숫자 딱 맞는데 사람들이 희망하는 주택은 딱 100개 중에서 10개예요. 90개는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그 10개에 사람들 100명이 다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90개는 남아 돌 수 있는 것들이고요. 10개에 그러니까 10개의 한 집에 10명씩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정성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네. 그것들이 통계에는 안 잡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결국은 이게 강남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강남에 있는 분양하는 아파트를 낮추려다 보니까 강남만 낮추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그래서 강남 주변에 그 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마용송 대표적인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작구라든지 이제 그 주변 지역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은 거기다가도 신규로 조합을 형성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할 단지들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하는 것들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분양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공 같은 경우는 세금을 투여하기 때문에 원가 수준으로 분양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민간 사업은 이익이 남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순서로 다 밀리는 거예요. 밀려서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를 희망하는 수요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신규 아파트의 갓 입주한 신규 아파트나 지금 이제 조금 더 된 좀 아주 낡지 않은 아파트들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그 언제까지 오르냐면은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때까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수요가 더 큰 돈을 지불하기 전에 충족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주변 시세가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들은 주변에 공급할 물량까지도 묶어놓겠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재건축 조합이거나 조합이 되려고 했던 분들이 이거를 포기를 해요. 던집니다. 그러면 네. 이 자체도 가격이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빠지는 것들은 신축이 아니고 구축들이잖아요. 재건축 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빌라 이런 것이 되고요. 네. 결국은 또 슬럼화 되는 거예요. 네. 슬럼화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럼 그분들이 그걸 팔고 어디로 갔냐? 신축으로 가겠죠, 당연히. 네. 그럼 신축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들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또 다시 또 더 밀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서 단기간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로 기존 아파트 시세를 낮출 수가 없어요, 서울이라는 시장은. 근데 자꾸 그것들을 자꾸 낮출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게 답답한 부분들인 것들이고요. 서울 집값은요, 많이 오르면 많이 올랐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조정이 됩니다. 그것들은 정책 때문도 아니고 물량 때문도 아니고요. 서울은 공급이 지금 더 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새 아파트하고 헌 아파트랑 바꾸기 전에는 많이 오르면은 자발적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서울은 시장에 맡기는 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들을 피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네요. 응.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분들도 네. 이렇게 어쩌다 보니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이 지역과 관계없는 이 조합과 관계없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쪽이 공급이 돼야지 우리 쪽도 좀 숨통이 뚫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읽고 좀 안타까웠던 게 뭐 재건축은 그렇다 치고 이제 네.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음. 수십 년간 이곳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고 낙후돼 있어서 도로나 공원 조성에 따른 부담금을 30% 정도 내고도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런데 분양받는 사람만 이득이고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면서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고정 비용이 들어간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합 추진비랑 운영비라는 것도 있고 뭐 안전 진단도 받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있고 사업비가 있어서 그것들이 자기들은 이제 분양 원가가 되는 것들이겠죠. 네. 근데 지금 몇몇 단지에서는요.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 낮은 단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조합 입장에서 조합원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일반 분양을 받으면 되는 것들이지. 속담에 제주는 이분이고 뭐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두 건 네. 보면은 조합하고 싶지 않죠. 네. 그런 얘기이고요. 네,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익이 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익을 어떻게 나라와 공공이익과 쉐어할 것인지 그걸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익을 더 많이 만들어주고 많이 만들어진 이익에서 나라가 그걸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지 얼마 나지도 않은 이익을 그냥 나라가 뺏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무도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자본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같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냥 더 이익을 못 취하게 한 상태에서 그거마저도 세금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사업이 잘 진행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성 없는 거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합니다. 그런 것들 보면 서로 잘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돈 되는 곳만 우르르 아파트 청약 극과극 성적표.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 제도가 개편됐지만 지역별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 당첨 후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입지가 좋은 지역은 수요자가 대거 몰렸지만 지방 중소도시에선 미분양이 속출했다. 24일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이달 서울, 대구, 강주, 세종에서 분양한 단지는 모두 1순위 청약에서 완판됐다. 요즘 이슈가 양극화인데요. 청약시장도 양극화인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데들은 완판이 된다는 얘기고요. 네. 지금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정리를 하면은. 근데 지금 언급한 지역이 서울, 대구, 광주, 세종이었었고요. 이 지역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사고자 하는 수요는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그렇게 완판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수요가 더 많다 공급 대비 그렇게 판단이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같은 지역이 서초 고량자리가 42.63대 1이면은 야 이거 진짜 분양가가 4,687만 원인데. 제가 앞에 읽었잖아요. 예.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가 개편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투자 수요가 아니라고 네. 작년부터가 아니죠. 이미
2017년 8.2 대책 나올 때부터, 아니 6.19 대책 나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김용희 장관님한테 전달해달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 금액으로는 서울은 투자자가 못 들어온 시장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인데 이거는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들이고 오히려 공급을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2년 동안 안 하다가 막판에 지금 나온 게 3기 신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조금 제대로 보는 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들을 좀 아마 밑에서 분들이 제안했을 텐데 그냥 듣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높으셔서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결국은 제가 2년 전, 3년 전에 말씀했던 시장대로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지금 서울, 대구, 광주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택지개발 사업은 분양 안 돼요. 여기서도. 대부분 다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분양분이 적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대구도 경기 높은 것들은 일반 분양이 적은 거예요. 100%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고 세종시만 지금 택지개발 지구인데 세종시는 저도 참 놀라운 지역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분양가는 싸요. 평당 1,000만 원대 분양을 하니까. 그러면은 30평대도 3억대 분양을 해요. 그럼 피가 한 1억 붙어요. 그럼 5억대가 되죠. 네. 그럼 지금 매매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5억에 사는 건데요. 그걸 투자로 산다. 지금 전세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이에요, 1억. 그러면 갭이 4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도 네. 분양이 잘 돼요. 네. 근데 지금 그 특별 공양, 공무원 특별 공양으로 뭐 공무원도 한 채씩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도 분양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도 걱정이 계시잖아요. 아마 국토교통부 직원분들도 많이 분양을 받으셨을 텐데 여기는 계속 성장하는 지역이라는 것들에 대한 미래 가치를 미리 투여를 한 거죠. 근데 본인들이 살지 않으면은 4억 원이라는 돈, 4억 원은 아니겠군요. 아무튼 3억 원에서 조정을 봤을 테니까 한 2억 정도는 아마 본인들을 넣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서도 세종시는 아직까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분양이 안 되는 지역들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 지역들은 100%입니다. 그 전에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 제 생각에는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공급을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이제 조금 조정이, 제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정되는 타이밍에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럼 분양이 안 되죠. 예, 그냥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인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늘 반복이 돼요. 이런 것들은 수요 공급 문제가. 한 번도 이게 수요랑 공급이 맞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가 있던 없던 그냥 계속 꾸준히 공급하는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게 그건 국토교통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 역할이고.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도 공급을 해야 되고요. 네, 분양이 완판돼도 공급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적정 수치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사람들이 올해도 살 수 있고 내년에 살 수 있고 이렇게 내년에도 살 수 있고 후년에도 살 수 있다게 기다리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언제 분양이 될지 언제 공급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안정적인 공급이 없는 지역들, 불확실한 지역들인데 입지가 좋아. 그런 데들은 전략 지역이에요. 서울 같은 지역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청약 시장의 극과 극을 만들었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사 말미에 보니까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김학렬 네. 더 리서치 그룹 부동산 어떻게 또 이런 것만 찾아오세요, 또. 연구소장은 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면 전국의 자본이 서울 등 대도시로만 유입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하셨답니다. 네. 네. 규제를 많이 한다는 거는 수요가 많다는 것들에 대한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세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기사는 안 나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가 있어가지고 네. 스크랩을 해왔는데 청량리형 롯데캐슬 스카이 L6 네.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때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하셨었죠? 네. 일반 분양분이 1,195세대였는데요. 어떤가요? 17,229명이 신청을 해서 종합 경쟁률은 14.417557대 1. 네. 그러니까 한 14대 1 정도 나왔어요. 네. 이 정도면 완판이죠. 일단 두 자릿수가 넘었기 때문에. 네. 제일 경쟁력이 높았던 것이 84H 타입이었었는데요. 네. 34편이겠죠. 74대 1. 아이고. 제일 경쟁력이 낮았던 것이 176 타입인데 네. 그게 대형이죠. 네. 5대 1. 이런 초대형도 5대 1이나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네. 분양가가 아니라 중도금도 해주기로 했었어요. 아, 그것도 네. 되게 큰 역할을 했죠. 네. 아무튼 해당 지역 당해라고 하는데 네. 당해 지역에서 다 끝났습니다. 기타 지역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당에 이렇게 분양
받으시려고 한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군요. 네. 근데 아마 여기도 이제 줍줍 나올 줍줍이란 이건 제가 좀 정말 그렇지만 좀 그래요. 예, 네. 아무튼 미계약분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부적격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도 많이 언급된 단지였기 때문에 소양견 걸 말씀드렸습니다. AS 해드린 거고요. 네. 네.